늦가을 햇살이 마을 경로당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점심 배식 시간이 가까워지며 고소한 된장국 냄새가 마당까지 번져 나왔다. 어르신들은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얼굴들이었다. 그날도 평범해야 했다. 식판이 놓이고 국이 담기고 밥이 퍼지며 하루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 시작될 참이었다. 하지만 경로당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공기가 달라졌다. 낯선 웃음소리와 함께 덩치 큰 남자 셋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이곳이 누구의 공간인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였다.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던 점심시간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자 셋은 배식줄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어르신들 사이를 밀어내듯 지나가며 웃고 있었다. 아이고, 할배들 비켜요. 우리도 배고프다니까. 목소리는 컸고 태도는 거칠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했다. 국 냄새 대신 긴장한 숨소리가 퍼졌다. 식판을 든 손들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의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한 노인이 식판을 들고 서 있었다. 허리가 굽은 채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손이 떨려 국물이 조금 흘렀다. 그중 한 남자가 비웃듯 숟가락을 툭 건드렸다. 어우, 떨리네 떨려. 할배 괜찮아요? 식판이 흔들리며 밥이 쏟아질 뻔했다.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 어르신들은 고개를 돌렸다. 보지 않으면 덜 아플 것 같은 표정들이었다. 주방 봉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치를 보고 있었다. 국자를 든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다. 괜히 말렸다가 더 큰 소란이 날까 두려워 보였다. 어르신들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점심시간이 아닌 신문시간처럼 굳어갔다. 남자들의 웃음소리만 경로당 안을 채우고 있었다. 따뜻해야 할 공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욕이 사라진 얼굴들이었다. 그때 경로당 입구 쪽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눈빛은 조용했고 표정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을 오래 지켜본 사람처럼 움직였다. 어르신들 사이를 지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엔 묘한 긴장감이 남았다. 봉사자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다. 남자들은 아직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웃으며 어르신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남자 중 하나가 일부러 노인의 앞을 막아섰다. 할배,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천천히 가시지. 노인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쨍그랑. 금속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경로당 전체가 그 소리에 멈춘 듯했다. 남자들은 더 크게 웃었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숟가락을 주우려 했다. 무릎이 떨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노인보다 먼저 숟가락 앞에 섰다. 말없이 허리를 숙여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가 노인의 앞에 섰다. 말은 없었다. 다만 남자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다. 숟가락을 든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자세가 더 큰 압박이 되어 흘렀다. 남자 중 하나가 어색하게 웃었다. 뭐야,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경로당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어르신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봉사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남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흔들림 없이, 물러남 없이, 단단하게. 남자들은 점점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노인을 향해 숟가락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앉으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한 음절 한 음절이 분명하게 공간을 채웠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다. 허리가 굽은 채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곧게. 남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는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들이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목을 가다듬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녀는 대답 대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바닥에 흐른 국물 자국, 내려놓은 식판들, 떨고 있는 손들, 고개를 숙인 어르신들. 모든 것이 증거였다. 그리고 다시 남자를 바라봤다. 시선이 마주치자 남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다. 그녀의 눈빛이 가진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다. 뒤에 서 있던 남자 하나가 불안하게 말했다. 형, 그냥 나가자. 여기 분위기 이상해. 하지만 앞에 남자는 자존심이 상한 듯 버티고 있었다. 뭐가 이상해? 우리 밥 먹으러 온 건데?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밥 먹으러 온 사람은 줄을 새치기 하지 않아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분명했다. 밥 먹으러 온 사람은 어르신을 밀지 않아요.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밀다니요? 우리가 언제? 아까 그 어르신 식판을 건드렸잖아요. 그건 실수였다고요. 실수였으면 사과부터 했어야죠. 남자는 말문이 막혔다. 주변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자신들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고마웠다. 그녀는 남자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다. 이곳은 경로당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편히 식사하시는 공간이에요. 우리도 배고프다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배고프시면 밖에 식당이 많아요. 왜 우린 여기서 먹으면 안 되는데요? 여기는 당신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니까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차별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차별이 아니라 배려예요. 무슨 배려요?
어르신들이 편히 드실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지키는 것. 남자는 비웃었다. 말 되게 그럴싸하게 하네요. 그럴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당신들도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예요. 뭘요? 이런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자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에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경로당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어르신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봉사자는 앞치마를 꽉 쥔 채 서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거리가 좁아지며 압박감이 커졌다. 남자의 어깨가 살짝 뒤로 기울었다. 본능적으로 물러나려는 움직임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다. 지금 나가세요.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 여자 앞에서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기 때문이다. 웃고 있던 남자들의 얼굴이 조금씩 굳었다. 장난처럼 시작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고 있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니, 우리 뭐 그렇게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시선을 그의 눈에 정확히 맞췄다. 그 눈빛에는 물러남이 없었다. 이 공간을 지키겠다는 결이 느껴졌다. 남자는 점점 불편해지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들어올 때의 여유로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야, 진짜 그냥 나가자. 괜히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매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앞에 선 남자는 쉽게 물러서지 못했다. 이미 어르신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거리가 좁아지며 압박감이 더욱 커졌다. 남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를 정확히 향하고 있었다. 가까이 온 건 당신들이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어르신들에게 가까이 와서 불편하게 만든 건 당신들이죠. 남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정확했기 때문이다. 주변 어르신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들 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은 것 같았다.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싶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경로당 안에 분명히 울렸다. 남자들은 그 목소리에 움찔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당연히 그러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남자들을 바라봤다. 들으셨죠?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뒤에 있던 동료 하나가 다시 소매를 당겼다. 형, 제발 그냥 나가자. 이거 진짜 아니야. 닥쳐. 남자가 짜증스럽게 동료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동료한테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남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상관이에요. 남자는 비웃었다. 뭐예요? 경로당 관리자예요? 아니요.
그럼 뭔데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왜 남의 일에?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잘못된 일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건 방관이에요. 남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에는 반박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경로당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눈빛이 보였다. 봉사자는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서 있었다. 그녀는 남자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다. 3명 모두 불편한 표정이었다. 처음의 여유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나가시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남자는 어금니를 꽉 물었다. 뭐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떨고 있는 어르신들, 바닥에 떨어진 국물 자국, 내려놓은 식판들, 겁먹은 봉사자, 그리고 다시 남자를 바라봤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그 질문에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주변 동료들이 다시 재촉했다. 형, 그냥 가자. 진짜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는 게 나아. 남자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화가 나 있었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녀 앞에서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녀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서 있는 모습부터 다르다. 무게 중심이 안정적이고 어깨는 편안하지만 긴장되어 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자와 부딪히면 자신들이 질 것이라는 것을. 남자가 작게 혀를 찼다.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중얼거리며 뒤를 돌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말했다.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요. 남자가 멈춰섰다. 뭔데요? 또 사과하세요. 뭐?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과라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국물 자국을 가리켰다. 어르신 식판을 건드리셨잖아요. 그건 실수였다고요. 실수면 더더욱 사과하는 게 맞죠. 남자는 이를 갈았다. 사과는 무슨, 우리가 왜?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과도 못하시면 나가지 마세요. 뭐? 계속 여기 서 계시죠. 어르신들 식사 끝날 때까지. 남자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뭔 소리예요? 사과하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여기 서 계시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어르신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봉사자도 동료들도 그리고 저 여자도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압박감이 점점 커졌다. 동료들이 다시 소매를 잡아당겼다. 야,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나가자. 괜히 더 키우지 말고. 우리만 손해야. 진짜로. 남자는 고민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답을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경로당 안은 고요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남자는 결국 고개를 돌렸다.
아까 식판을 흔들었던 노인을 향해. 미안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노인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그제야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문 쪽으로 향했다. 남자 하나가 문 앞에서 멈춰 섰다. 뒤를 돌아보며 그녀를 노려봤다. 우리 기억할 거예요. 오늘 일, 협박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대답했다. 네, 기억하세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뭐, 오늘 일을 기억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남자는 할 말을 잃었다. 위협하려고 한 말이 오히려 충고로 돌아왔다. 동료들이 그를 밀어내듯 밖으로 나갔다. 야, 그만하고 나가자. 진짜 창피하게. 남자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조용하게. 남자는 결국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문이 열리고 새 남자가 밖으로 나갔다. 처음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웃음기는 사라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발걸음도 빨라 도망치듯 멀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경로당 안에 울렸다. 쿵. 무거운 소리였지만 모두에게는 안도의 소리였다. 그제야 어르신들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휴. 다행이다 정말. 무서웠어. 누군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봉사자는 부엌 문틀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어르신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 같았다. 모두 무사한지 다친 곳은 없는지.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덕분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국물을 향해 걸어갔다. 봉사자가 급히 걸레를 가져왔다. 제가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걸레를 받았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앉아 계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봉사자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정성스럽게, 천천히, 꼼꼼하게. 어르신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가씨, 혹시 어디 사세요? 그녀는 바닥을 닦으며 대답했다. 조금 멀리 살아요. 이 동네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럼 어쩌다가 여기를.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지나가다가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세상에, 정말 고마운 사람이네요. 그녀는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섰다. 봉사자에게 걸레를 건네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배식 계속하세요. 국이 식겠어요. 봉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안심한 떨림이었다. 국을 다시 데우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경로당 안에 퍼졌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소리였다. 그녀는 경로당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다. 조용히 앉아 어르신들을 바라봤다. 배식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국자가 국을 뜨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렸다. 식판이 채워지고 밥이 퍼지고 반찬이 놓였다. 어르신들은 천천히 줄을 섰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들이었다. 두려움 대신 안도가, 긴장 대신 평화가 얼굴에 서려 있었다. 한 할아버지가 국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봉사자에게 인사하며 자리로 갔다. 다음 할머니도 식판을 받아들었다. 오늘 국 맛있겠네요. 그럼요, 맛있게 드세요. 배식이 계속되었다.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그녀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표정엔 여전히 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어르신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다. 식판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한 할아버지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조용히 음미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따라 국이 맛있네. 옆에 앉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왜 이렇게 맛있지? 다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마음이 편해서 그래. 마음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았다. 마음이 편해지니 음식 맛도 달랐다. 봉사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국을 더 따라주었다. 더 드실래요? 그래, 한 숟가락만 더. 저도요. 나도 조금 더 주세요. 국그릇이 하나씩 채워졌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경로당 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아까 정말 무서웠어. 나도. 손이 계속 떨렸잖아. 그 아가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다행이야. 어르신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아까의 일을 되새기며 서로 위로했다. 그녀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도록, 누구도 불편하지 않도록. 조용히 그저 존재만으로 이 공간을 지키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더 깊게 들어왔다. 늦가을 햇살이 경로당 바닥을 따뜻하게 비쳤다. 어르신 한 분이 창문을 조금 열었다. 신선한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국 냄새와 섞이며 포근한 공기를 만들었다. 아, 시원하다. 날씨 좋네, 오늘. 그러게.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야. 평범한 대화들이 오갔다. 일상으로 돌아온 모습이었다. 한 할머니가 그녀를 향해 손짓했다. 아가씨, 밥 안 먹어요? 여기 앉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는 먹고 왔어요. 그래도 국이라도 한 그릇. 정말 괜찮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대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준 순간이었다. 오랜만에 존중받는 기분을 느낀 시간이었다. 오랜만에 안전하다고 느낀 공간이었다. 식사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어르신들은 숟가락을 놓지 않고 천천히 드셨다. 평소보다 오래 앉아 계셨다. 떠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경로당 안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된장국 냄새와 밥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다. 반찬 접시가 부딪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어르신들의 작은 웃음소리,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이 공간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할아버지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다. 그녀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잊으셔도 괜찮아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편히 드시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쳤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긴 한데, 아가씨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식사를 마쳤다. 모두 그녀를 향해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녀는 모든 인사에 정성스럽게 답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고 작게 미소 지으며 어르신들은 하나씩 경로당을 나가기 시작했다. 마당으로 나가 햇볕을 쬐는 분들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다. 모두 아까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편안하고 평화롭고 안도한 얼굴들. 봉사자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식판을 씻으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로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제는 평화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봉사자가 그녀를 불렀다. 아가씨, 잠깐만요. 그녀가 주방 쪽으로 갔다. 네. 봉사자는 손을 닦으며 말했다. 이름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연락처라도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또. 그녀가 봉사자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또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그냥 느낌이요. 봉사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했어요. 저도 많이 무서웠거든요. 많이 놀라셨죠?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녀는 봉사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하셨어요. 어르신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가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도 용감하셨어요. 봉사자는 눈물을 훔쳤다. 고마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녀는 천천히 경로당 문을 향해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없이 조용히. 봉사자가 뒤에서 불렀다. 아가씨, 또 올 거예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모르겠어요. 다시 와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필요하면 오겠어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봉사자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다시 문을 향해 걸었다.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밖에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늦가을 햇살이 그녀를 감쌌다. 한 발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마당에 있던 할머니 하나가 달려왔다. 아가씨, 잠깐만요. 그녀가 멈춰 섰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이거 받아요. 할머니가 손에 든 것을 내밀었다. 작은 손수건이었다. 직접 수놓은 듯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 이건 그냥 받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그냥 받아줘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건강하세요, 아가씨.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게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물러섰다. 그녀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나섰다. 밖은 화창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바람은 선선했지만 기분 좋게 불었다. 그녀는 골목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뒤에서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은 사람이네.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또 왔으면 좋겠어.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골목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평범한 동네였다. 낡은 담장과 좁은 골목, 빨래가 걸린 창문과 화분이 놓인 계단, 어디에나 있을 법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누군가의 용기가 모두를 구한 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 일. 그녀는 계속 걸었다. 골목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큰 길로 나가는 출구였다. 그곳을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하루로. 하지만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기억이 될 것이다. 경로당 마당에서는 어르신 몇 분이 모여 앉아 있었다. 햇볕을 쬐며 아까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 아가씨, 눈빛이 범상치 않더라고. 옆에 앉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느꼈어. 뭔가 훈련받은 사람 같았어. 군인이었을까? 아니면 경찰? 글쎄, 그것보다 더 특별한 느낌이었어. 어르신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 어쨌든 고마운 사람이야. 그래, 정말 고마워. 덕분에 우리가 살았지.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경로당 안에서는 봉사자가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마지막 식판을 씻으며 생각했다. 그 차분하면서도 강한 눈빛을. 도대체 누구였을까?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다. 이름도 연락처도 어디 사는지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하지만 깊은 인상은 남겼다. 평생 잊지 못할 인상을. 봉사자는 마지막 그릇을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또 만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왠지 다시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에서 저 여자는 또 나타날 것 같았다. 한편 경로당을 나온 세 남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다. 젠장. 앞에 섰던 남자가 욕을 뱉었다. 뭐야, 그 여자. 형, 그냥 잊어. 괜히 찾아가지 말고. 동료 하나가 말했다. 왜? 겁나? 겁나는 게 아니라 뭔가 느낌이 이상했잖아. 무슨 느낌? 그 여자 보통 사람 아니야. 뭔 소리야? 서 있는 자세부터 달랐어. 훈련받은 사람 같았다고. 다른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눈빛이 뭔가 달랐어. 앞에 남자는 이를 갈았다. 그래도 화가 나는데? 화내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뭐가 잘못했어? 할아버지들 괴롭힌 거. 그건 장난이었다고. 장난으로 보이지 않았어. 남자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시는 그런 데 안 가면 되잖아. 응, 그래. 다시는 안 가자. 노인들 괴롭히는 건 진짜 아니야. 세 남자는 서로 눈치를 보며 걸었다. 처음의 기세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오히려 반성하는 표정들이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오늘 자신들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골목 끝에서 큰 길로 나온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주머니에서 할머니가 준 손수건을 꺼냈다. 정성스럽게 수놓인 꽃무늬를 바라봤다.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순간,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순간. 그녀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큰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다. 평범한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그녀는 그곳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여성으로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그녀는 평범하지 않았다. 강했고 단호했고 확고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모습을 보여줬다. 버스가 왔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탔다. 요금을 내고 뒷자리로 갔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버스가 출발했다. 경로당이 있던 동네가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그곳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다. 누군가를 도왔고, 누군가는 안전했고, 누군가는 평화를 되찾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도시의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건물들, 사람들, 차들, 일상의 모습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봤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오늘 만난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떨리던 손들, 불안하던 눈빛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였던 안도의 미소들. 버스는 계속 달렸다. 그녀를 실은 채 일상으로, 평범함 속으로.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온 곳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경로당 마당에서, 어르신들의 대화 속에서, 봉사자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새 남자의 반성 속에서 오늘의 일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오래도록 깊게 의미 있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부드러워졌다. 경로당 마당의 어르신들은 여전히 모여 앉아 있었다. 이제는 오늘 일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었다. 손자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내일 날씨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들. 하지만 가끔씩 누군가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정말 놀랐어. 그러게. 그 아가씨 정말 대단했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기억은 할 거야. 평생.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기억할 하루. 평생 고마워할 사람. 햇살이 점점 부드러워졌다. 경로당 지붕 위로 해가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기억은 저물지 않을 것이다. 어르신들의 마음 속에, 봉사자의 기억 속에,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용기에 대한 이야기, 존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버스 안에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오늘 일을 곱씹지 않았다.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저 현재를 살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췄다. 사람들이 내리고 탔다. 일상의 흐름이 계속되었다. 그녀도 그 흐름의 일부였다. 특별하지만 특별해 보이지 않는, 강하지만 강해 보이지 않는, 필요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도시를 가로질러 계속 달렸다. 그녀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오늘 이곳에 있었다는 것.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에. 그것으로 충분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그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누군가를 도왔고, 누군가는 안전했고, 누군가는 평화를 되찾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온 것은 평범하지 않았다. 특별했고, 의미 있었고, 오래 기억될 것이었다. 경로당의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저녁 준비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봉사자는 내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식재료를 확인하고 메뉴를 정하고 일상적인 일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오늘 일 때문에, 오늘 만난 사람 때문에,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봉사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처럼 평화로운 하루가
경로당 문을 잠그며 주변을 둘러봤다. 조용한 동네였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봉사자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향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맑은 밤이 될 것 같았다. 좋은 밤이네. 봉사자는 미소 지으며 걸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갔다. 평범하면서도 특별했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배움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하루가 저물어갔다. 웃음이 사라졌다. 들고 있던 숟가락이 천천히 내려왔다. 탁자 위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 발 물러섰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존재감은 더욱 커져 있었다. 경로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두려움에서 안도로, 긴장에서 평화로. 어르신들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그리고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아가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네. 이제 괜찮아요. 덕분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다 괜찮아요. 이제 평화롭게 드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용감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대답했다. 저도 무서웠어요. 다만 참았을 뿐이에요. 왜 도와주신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도와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것뿐인가요? 네. 그것뿐이에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봉사자가 주방에서 나왔다. 손을 닦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필요 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다들 무사하신 게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배식 계속하셔야죠. 그녀는 주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국이 다 식겠어요. 봉사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아, 맞아요. 어르신들 배고프실 텐데. 급히 주방으로 돌아가 국을 다시 데우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소리였다. 그녀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리에 앉으세요. 편히 드시라고요. 어르신들은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다는 확신 속에서 배식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국자가 국을 뜨는 소리, 밥을 푸는 소리, 반찬을 담는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이어졌다. 그녀는 구석으로 물러나 앉았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여전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며 그녀는 더 다가서지 않았다. 쫓아내듯 행동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곳이 어르신들의 공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 태도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르신들이 하나씩 줄을 서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떨림 없이, 불안함 없이. 첫 번째로 줄을 선 할아버지가 식판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봉사자에게 인사하며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웃음. 봉사자는 국을 가득 담아주며 대답했다.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다. 이제는 안심한 목소리였다. 두 번째 할머니도 식판을 받았다. 오늘 국 냄새 좋네요. 그럼요. 정성껏 끓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배식이 계속되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정성스럽게.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한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다. 역시 맛있어. 옆에 앉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마음 편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맞아. 마음이 편해야 밥맛이 나지. 다른 할아버지도 동의했다. 오늘은 정말 다행이야. 그러게. 그 아가씨 아니었으면.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오늘 점심은 악몽이 되었을 것이다. 식사가 조용히 이어졌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 반찬을 집는 소리, 평화로운 소리들이 경로당을 채웠다. 그녀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어르신들을 지켜보며 모두 편히 드시는지 확인하며 한 할머니가 그녀를 향해 손짓했다. 아가씨, 정말 안 드실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먹고 왔어요. 그래도 국 한 그릇만. 다른 할아버지도 거들었다. 맞아요.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어르신들 드세요. 아가씨는 밥도 안 먹고 우릴 도와준 거예요? 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어르신들이 편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하죠. 어르신들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감사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식사가 절반쯤 지났을 때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평범한 일 해요. 평범한 일이라니요? 사무실에서 일해요. 거짓은 아니었다. 지금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과거는 달랐다. 과거의 그녀는 평범하지 않았다. 707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곳에서 15년을 보냈다. 온갖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다. 인질 구출, 대테러 작전, 요인 경호, 생과 사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었다. 지금의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니,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사무실 일이라.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아까 모습은 보통 사람 같지 않았는데요. 특임대에서 배운 것 중에는 격투기도 있었으니까. 어르신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대신 감사의 마음만 더욱 깊어졌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봉사자가 후식으로 과일을 내왔다. 오늘은 특별히 과일 더 준비했어요. 사과와 배가 담긴 접시를 나눠줬다. 오, 좋네요. 과일까지 주시니 감사하네요. 어르신들은 기뻐하며 과일을 받았다. 봉사자는 그녀에게도 과일을 내밀었다. 아가씨, 이건 꼭 받으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꼭 받으셔야 해요. 봉사자의 눈빛이 간절했다. 그녀는 결국 과일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봉사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녀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삭한 소리가 났다. 달고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네요. 그렇죠? 아침에 장에서 산 거예요. 신선해요.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다. 위험도 긴장도 두려움도 없는 그냥 평범한 오후. 남자 셋은 결국 문 쪽으로 돌아섰다. 크게 소리치지도 못했다.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처음과는 달랐다. 당당했던 걸음은 사라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문이 열리며 밖에 햇살이 들어왔다. 세 남자는 그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쿵. 경로당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터져 나왔다. 어르신들은 동시에 긴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내뱉는 것처럼. 누군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긴장이 풀리며 몸이 풀어졌다. 봉사자는 주방 문틀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떨리고 있었다. 정말 무서웠어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가 봉사자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덕분에. 봉사자는 눈물을 흘렸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그녀는 봉사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수고하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잘하셨어요. 어르신들 안전이 먼저니까요. 봉사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경로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있었다. 아직도 떨리는 손으로, 아직도 불안한 눈빛으로. 하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우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이제 다 괜찮아요. 끝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전해졌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그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좋은 사람들 많아요.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가씨는 특별해요. 할머니 하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못 본 척할 수 없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말이 맞았다. 요즘 세상에서 남의 일에 나서기란 쉽지 않다. 괜히 나섰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척한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과거의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 약자를 보호하는 일,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1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위험을 보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부당함을 보면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이 그녀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주워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눈빛, 불안이 아닌 안도의 눈빛. 고맙습니다. 정말.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덕분에. 노인은 숟가락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다. 봉사자는 다시 국을 따뜻하게 데웠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경로당에 퍼졌다. 평화로운 소리였다. 일상으로 돌아온 소리였다. 배식 다시 시작할게요. 봉사자가 밝게 외쳤다.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왔다. 어르신들은 하나둘 줄을 섰다.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식판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다. 한 할아버지가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고 천천히 음미했다. 맛있네.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주변에 들렸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웃었다. 그렇죠? 오늘 국 정말 맛있어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맞아요. 마음이 편해야 밥맛이 나요. 다른 할아버지도 동의했다. 아까는 국 냄새도 안 맡아졌는데 이제야 제대로 먹는 것 같아. 어르신들은 천천히 식사를 했다. 급하지 않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그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 이런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여기 있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경로당을 비쳤다. 밥을 먹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비쳤다. 평화로운 얼굴들을, 안전한 표정들을. 봉사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준비하며 생각했다.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등골이 오싹했다. 만약 그 여자가 없었다면, 만약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봉사자는 그녀를 바라봤다. 조용히 앉아있는 그녀를.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건강하세요, 아가씨. 좋은 일만 생기길.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안에는 작은 수건이 들어 있었다. 손수 수놓은 꽃무늬가 아름다웠다. 그녀는 수건을 가만히 바라봤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작은 것들이, 이런 마음들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 같았다. 식판이 다시 채워졌다. 어르신들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아까와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두려움이 사라진 공기, 긴장이 풀린 공기, 평화로운 공기, 누군가의 존엄이 제자리로 돌아온 시간이었다. 한 할아버지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으며 음미했다. 맛있어. 옆에 앉은 할머니가 웃었다. 그렇죠? 오늘 밥이 유난히 맛있어요. 마음이 편해서 그래. 맞아요. 마음이 편해야 밥맛이 나죠.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대화를 시작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야. 나중에 마당에서 햇볕이나 쬐자. 좋아. 그러자. 평범한 대화들이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어르신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모두 편히 드시는지 확인하며 한 할아버지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다. 그녀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절대 못 잊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다. 건강하세요, 아가씨.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다. 햇볕을 쬐러.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식사를 마쳤다. 모두 그녀에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잊지 않을게요. 건강하세요. 그녀는 모든 인사에 정성스럽게 답했다. 마지막 어르신이 나간 후 경로당 안에는 그녀와 봉사자만 남았다. 봉사자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식판을 씻으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마음이 가벼워진 노래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봉사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제 가볼게요. 봉사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벌써요? 네. 할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봉사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이름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연락처는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또.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또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봉사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경로당 마당에는 다시 햇살이 내려앉았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어르신들은 마당에 모여 앉아 있었다. 햇볕을 쬐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맞아. 그 아가씨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그런데 그 아가씨 정말 누구였을까? 모르지. 이름도 안 물어봤어. 나는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 신기한 사람이야.
도와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지. 어르신들은 한동안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 일. 그녀는 계속 걸었다. 골목 끝이 보였다. 큰 길로 나가는 출구. 그곳을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머니에서 할머니가 준 수건을 꺼냈다. 정성스럽게 수놓인 꽃무늬를 바라봤다. 작은 미소가 번졌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순간.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순간. 수건을 조심스럽게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큰 길로 걸어 나갔다. 사람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다. 평범한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르신들의 허리는 조금 더 곧아져 있었다. 두려움에 굽었던 허리가, 불안함에 숙여졌던 고개가 다시 펴졌다. 존엄이 돌아온 것이었다. 한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르신들은 평화롭게 웃었다. 경로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된장국 냄새와 웃음소리가 섞이며 평범한 오후로 돌아갔다. 봉사자는 부엌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군가는 숟가락을 쉽게 내려놓지 않게 되었다.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폭력의 이야기도 아니었다. 단지 존엄이 다시 놓인 자리의 이야기였다. 한 사람의 용기가 모두를 구한 이야기였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 이야기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늦가을 햇살이 더욱 부드러워졌다. 경로당 지붕 위로 빛이 비쳤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이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는 오늘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줬다는 기억이, 누군가 자신들의 존엄을 되찾아줬다는 기억이, 그 기억은 오래 남을 것이었다. 어르신들의 마음 속에, 봉사자의 기억 속에,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멀리서 그녀는 버스를 타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온 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특별했고, 의미 있었고, 오래 기억될 것이었다. 경로당의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봉사자는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경로당을 둘러봤다.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안전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평화와 안전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얼굴만 기억나는, 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사람. 봉사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아가씨. 어디에 계시든. 그리고 경로당을 나섰다. 내일 또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맞이할 것이다.